자, 14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은 자, 원자 번호가 연속입니다. 연속되는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을 갖다가 대놓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온이 파란색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사이즈가 이온이 되면서 커지는 아이들이지. 그럼 이 아이들은 뭐다? 아, 음이온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온이 되면서 오히려 작아지고 있죠. 그럼 얘들은 아, 양이온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있느냐, 18쪽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아이들은 등전자 이온이고 18쪽을 기준으로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를 갖다가 엮어 놓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아이들은 뭐다? 15, 16, 17쪽 음이온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1, 2, 13쪽 아이들을 갖다가 등전자 이온을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기억, A는 음이온이다. A는 여기 있죠? A는 음이온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B와 C는 다른 주기의 원소이다. B와 C는 다른 주기 맞죠?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2주기, 이쪽이 3주기가 되잖아. 그럼 이건 맞는 말. 자, 디귿,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건 무슨 에너지예요?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아이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다.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E하고 D를 비교합시다. E는 누구예요? E는 여기 있네. 자, 얘는 지금 이온이니 중성 상태니? 이온 상태야. 그러면 E는 누구다? 13족인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3개 뒤에 3개 나오는 등전자 이온 세트 어디에서 나왔어? 그쵸. 쌤이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세트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러면 얘는 2주기에서 3주, 여기 내가 이미 써놨구나. 어쨌든 3주기에 세 번째면 얘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의 이온 상태잖아. 알루미늄의 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알루미늄 3 플러스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D는요. D라고 물어봤나? D는 누구다? D는 마그네슘이겠지. 그런데 그냥 중성 원소 상태. 그러면 이 아이들의 뭐를 그려보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자,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보이는 요 아이가 누구? 요 아이가 D에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뗄 때 들어가는 에너지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알루미늄 3 플러스는 도대체 얼마의 에너지를 먹어야지 전자를 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려봐야 되지, 뭘. 1차를 그렸으면 2차 그려봅시다. 그대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한 칸 옆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 이후에는 얘는 플러스 상태가 됐을 거고 2차 이온화 에너지 상태 이후로는 2 플러스 상태가 될 거야. 2 플러스 상태가 이후에 또 떼는 게 뭐다? 바로 3차 이온화 에너지일 거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3 플러스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더 뜯어내는 겁니다. 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 그러니까 2에서 뗄 때가 훨씬 더 어렵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가 D보다 작다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린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2번에서 6번까지 나왔어요. 이미 원소 A부터 E까지 2차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리세요. 그립시다. 2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 2, 3, 4, 5, 6번입니다. 2번 누구지? 2번 헬륨일 거고 그 다음에 리, 베, 비, 시. 족으로 따지면 여기가 18족이에요. 그리고 1, 2, 3, 13, 14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헬륨이 가장 높고 밑으로 뚝 떨어져서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1차죠? 그럼 2차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2차는 오른쪽으로 간다면 위로 올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 얘는 수소 헬륨의 패턴과 똑같이 나야 되니까. 이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럼 가장 큰 녀석이 누굽니까? 가장 큰 녀석이 리튬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E가 바로 누구였다? 리튬이었다. E,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게 D,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 A는 C보다 3차 이온화 에너지. 아이고, 3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물어봤네. 그럼 그대로 그려야지 뭐 어떻게. 3차 이온 에너지 어떻게 그립니까?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에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차 이온 에너지 가장 큰 녀석 누구다? A. 그래서 A는 C보다 3차 이온 에너지 크다? 맞네요.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니은 1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 1차 이온 에너지 여기 적었죠? 2번. 헬륨이 가장 크네요. 헬륨은 D였지. 오케이. 정답. 그리고 디귿. E는 B보다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액 전화가 크다. 리튬은 탄소보다 유효액 전화가 작겠죠. 같은 주기 내에서 리튬, 배, B, C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리튬이 작을 겁니다. 그럼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그래프는 18쪽을 제외하고 또 나왔네요. 원자 번호가 연속되는 임의의 2, 3주기 원소. 원자 번호가 연속되는 임의의 2, 3주기 원소 A부터 D까지. 그러면 이것도 무슨 문제야? 아, 등전자 이온 문제구나. 일단은 거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가 누구 뭔지를 안 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힌트도 사실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만약에 가가 이온 반지름일 때, 그리고 나가 원자 반지름일 때, 또는 가가 원자 반지름일 때, 나가 이온 반지름일 때 어떨 건지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 1번 경우, 이거 2번 경우라고 할게요. 자, 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가 이온이고 나가 원자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가가 되면서 이온이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D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근데 B하고 C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이온? 음이온, 얘가 양이온이 되겠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어때요? 음이온이 됐을 때 이 음이온과 음이온끼리의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그렇다는 말은 뭐다? 유효액 전화가 A가 더 작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A가 D보다는 원자 번호가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쪽 원소가 나오고 나서 주기가 바뀌고, 그리고 BC가 양이온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양이온이 지금 사이즈가 어때요? B가 C보다 크네. 그렇다는 말은 B가 C보다 유효액 전화가 작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A, D, B, C. 그러니까 여기가 16, 17, 1, 2 이렇게 족이 나오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게 1번 경우였고요. 그러면 2번 경우를 한번 봅시다. 2번 경우 가가 원자 반지름이고 나가 이온 반지름. 그러면 반대가 되죠. 가가 원자 반지름이고 나가 이온 반지름이면 이번에는 A는 작아지고 D도 작아지는 아이들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B하고 C는 오히려 반대로 사이즈가 커지는 아이들이 되죠. 그러면 A하고 D가 양이온이 될 거고, 그리고 B하고 C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걸 이제 다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 보면은 B하고 C가 있는데 역시나 B보다 C가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유효액 전화가 더 크다. 그래서 B, C 요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A하고 D는요. 역시나 A가 A일 때가 D일 때보다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A, D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가 2주기, 여기에서 3주기. 각각 따져보면 16, 17, 1, 2주기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맞지? 뭐가 맞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기억. A와 B는 이온 결합을 한다. A와 B는요? A와 B는? A는 16쪽, B는 1쪽. 이온 결합하겠네요. 여기서는요. A는 1쪽, B는 16쪽. 여기서도 이온 결합하네. 그러면 이거 맞잖아. 이것도 맞고 여기서도 맞으니까. 그쵸? 그리고 니은 A와 T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A와 T는 여기 보니까 같은 주기 원소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서도 A와 T는 같은 주기 원소지. 그러면 이거 둘 다 맞네. 오, 디귿. C는 B보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까? C는 B보다 1, 2. 1쪽에서 2쪽 넘어갈 때 커지죠. 그리고 C하고 D 보면은 16쪽에서 17쪽 갈 때 역시나 커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C는 B보다 항상 무조건 1차 이온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두 경우 모두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가끔은 그냥 이 보기들 그냥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아무런 힌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의도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로 냈었던 문제인데 이게 최종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재에다가 실어놨던 이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제가 수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수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는 조금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안 푸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오류를 수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안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넣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20번은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9월 12번 문제인데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 나와 있고 원자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5, 6, 7번입니다. 그 말은 뭐다? 그치. 원래대로라면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얘네들은 15, 16, 17쪽이라는 건데 이랬을 때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죠. 왜냐면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니까. 근데 보니까 71하고 64까지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100으로 뛰었어. 이 말은 뭐다? 주기가 바뀌었구나. 어디까지가 2주기고 A, B까지는 2주기 그리고 C가 3주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7쪽이 16쪽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억 보시면 A는 2주기 원소이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리고 니은 원자번호는 C가 가장 크다? 네, 무조건 가장 클 겁니다. 그쵸? 얘는 A가 A, B 그리고 C가 이 밑에 생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염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크니까 니은은 오케이.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C가 B보다 크다. C가 B보다 크다. 맞습니까? 맞죠? 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유효액 전하가 커지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 아래 다 되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습니다. 오답률이 51% 치고는 되게 쉬웠어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번 19번 문제인데 역시나 오답률 54%인 것 치고는 상당히 쉽습니다. 2, 3주기 원소 A부터 E까지의 자료고요. A부터 E까지의 제 1차 이온 에너지. 우리 지금까지 2차, 3차 막 풀었는데 1차를 줬잖아. 너무 쉽지, 그지? 자, 그리고 가에서부터 많은 각각 바닥 상태의 원자 A부터 E까지의 전자 배치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보죠.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있으니까 얘는 누구다? 질소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질소, 산소, 플루오린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라는 3주기에서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5가지의 원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려보면 되지. 그려보시면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 원래는 네온이 있을 거야. 근데 네온은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깍두기처럼 그려주고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그 1차 이온의 에너지 역전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였죠?
15에서 16 사이였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네온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쭉 떨어져서 여기에 나트륨 있고 마그네슘 있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세 개랑 여기 두 개, 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아이는 플루오린. 그러니까 플루오린이 바로 2라는 거고, 그 다음 큰 아이는 질소죠. 질소. 그 다음은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가장 작은 게 나트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D의 바닥 전자 배치는, D의 바닥 전자는 누구야? 질소잖아. 질소는 가입니다. 전자 배치는 가이다. 맞죠? 니은 원자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B가 누군데? B가 마그네슘이잖아. 마그네슘인데 원자 반지름으로 치면은 원자 반지름은 여기 이렇게 작아지고 나트륨에서 확 커진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가면 또 작아지죠. 그럼 가장 큰 애가 누구야? 나트륨이지 뭐야. 그치? 얘는 B는 마그네슘이니까 틀린 거 맞죠? 오케이. 예, A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제2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안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네. 2차 이온화 에너지 봅시다. 이걸 파란색으로 그렸었구나. 2차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 똑같이 옆으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쭉 떨어지겠죠. 됐죠? 여기 앞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아이는 누구다? 2차는 나트륨이 가장 큰데 나트륨이 누구다? A.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3월 11번 문제입니다. 지금 퍼센트가 안 나와 있다라는 거는 50%가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답률이. 자, 보시면 원자 A부터 C에 대한 자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 줬어요. 이래서 쉬운 거야. 사실 나트륨, 이거 왜 초록색으로 나와?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써져 있고요.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 그려보면 되지 뭐. 또 1차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지. 왜? 얘네 1족, 2족, 13족이잖아. 그러면 2차는 그대로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나트륨 바로 전에는 누구다? 왜 헬륨인?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자, 네온이니까 18조 원소잖아. 그리고 엄청 높여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네, 이게 2차. 그러면 차이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자, 1차분의 2차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크다라는 건 1차는 작고 2차는 크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그냥 차이가 가장 큰 애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나트륨이 가장 크겠지. 근데 그게 A라며. 그럼 여기 A는 나트륨이네. 그지?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중에 누가 더 유효핵전하가 큽니까?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B가 누구다? B가 알루미늄이고 C가 마그네슘이다. 다 끝났네. 자, 기억. 원자과 전자 수는 B가 가장 크다. B가 가장 크다? 알루미늄이니까. 맞지? 3개로.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A가 나트륨이 C, 마그네슘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B보다 크다. C가 B보다 크다. C는 마그네슘. B는 알루미늄. 당연히 C가 더 크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쉽죠? 이거 쉬워야 돼, 얘들아. 우리 시험 문제 이거보다 어려워. 알았지? 자, 바로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에는 2020년 5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55%네요.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쉬워요. 자, 보시면 안 쉽다고 하는 게 없지.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자, 표는 원자 A부터 Z,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X부터 Z까지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 EN을 나타낸 겁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X부터 Z는 각각 나트륨, 알루미늄, 칼륨. 그러면 이것도 이미 원소를 다 줬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자, 나트륨은 13족, 알루미늄은 13족이란다. 죄송합니다. 3주기. 머리에서 지금 오타가 나고 있어요. 자꾸. 3주기 1족. 그리고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 그리고 칼륨은 4주기 1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두 개. 나트륨과 칼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로? 한 개로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사이가 붕 뜨겠죠.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지금 X 보니까 419에서 3051 지금 얼만큼 증가했어요? 거의 뭐 8배? 8배 증가 정도? 그러면 이거 급격하게 증가했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X가 1쪽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Y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Y는 496이야. 496이고 여기가 비어있네. 아이 참. 그럼 Z부터 보죠 뭐. Z는 A가 지금 비어있고요. 2차가 1817이에요. 그런데 3차가 2745고 4차가 몇이야? 12000입니다. 11000. 그러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Z가 뭐다? 13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Y가 뭐다? 1족이구나. 그런데 지금 1족끼리 보니까 419랑 496이에요. 그럼 누가 더 커요? Y가 더 크네. 1차가. 그렇다라는 말은 Y가 X보다 더 작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 즉 3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왜? 주기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까? 감소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더 커야 되니까 Y가 누구다? Y가 나트륨, X가 칼륨, Z는 따라서 알루미늄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는 1이다. 맞죠? Y는 칼륨이다. 아니죠. 나트륨입니다. A는 496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알아? 이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니까 지금 496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근데 나트륨이랑 알루미늄은 같은 주기에 있잖아. 그러면 R 이렇게 해놓고 그리시면 1차 그래프 누가 더 커요? 알루미늄이 더 크겠지. 그러면 이 값이 아까 496이라고 했으니까 496보다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푸는데도 한 3, 4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쉽다라는 얘기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니야. 잔소리 안 할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야 뭐 문제다운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오답률이 52%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거 정말 잘 만든 문제거든요. 네. 한번 봅시다. 다음은 2, 3주기 원자 A부터 E까지의 원자과 전자수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주어진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와 제2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어요. 3, 4, 5, 6, 7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 C, D, E는 3, 4, 5, 6, 7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13, 14, 15, 16, 17족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단 주어진 게 2차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네, 한번 그려보죠 뭐. 보시면 13, 14, 15, 16, 17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쪽에서 13쪽으로 오면서 떨어지는데 어쨌든 13쪽에서 시작하니까 13쪽 여기서 시작할게. 1차 그릴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15에서 16에서 한번 떨어지고 17에서 다시 올라가죠.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거보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삐뚤게 그린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앞에 2족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2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그지? 요거 조금 올릴까? 이렇게. 요거 지우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의 패턴이 여기서 찍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자, 지금 우리가 나와야 되는 패턴대로라면 13에서 14로 가면서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죠. 그 말은 뭐다? 얘네들의 뭔가 주기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같은 주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중에 A와 B 중에서 누가 2주기고 누가 3주기인지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가 더 많아지면, 같은 쪽에서 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다시 우리가 같은 종, 아까도 했잖아. 리튬, 나트륨, 칼륨 있을 때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까? 칼륨이요. 왜요? 주기가 증가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즉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는 애초에 주기가 늘어나면 무조건 작아지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2차 이온화 에너지인 상태에서도 과연 줄어들까? 2차 이온화 에너지도 그대로 줄어들까? 똑같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 말씀했잖아요. 전자 배치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전자 배치의 모양이 중요한데 지금 전자 배치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껍질만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럼 패턴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에너지가 작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게 뭐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맞아요. 그런데 단 얘는 3주기의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냥 그렸던 파란색은 뭐다? 2주기의 2차 이온화 에너지다. 그럼 여기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2주기의 1차 이온화 에너지겠지. 됐죠? 물론 이 2주기의 1차 이온화 에너지랑 3주기의 2차 이온화 에너지랑 누가 더 크니? 누가 더보다 크니? 이렇게는 비교를 못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뭐다? 2차 이온화 에너지 사이에서만 비교할 수 있으니까 2주기와 3주기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즉 뭐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A하고 B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건 A가 B보다 압도적으로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3주기와 2주기 중에 A는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야? 3주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B는요? 3주기가 아니라 2주기로 팡 튄 거예요. 2주기로. 오케이? 2주기로 튀고 그 다음에 C는요? 자, 2주기 지금 여기 이 B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14번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야 돼? 패턴이 둘 다 올라가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얘보다 이렇게 커져야 된단 말이야. 같은 2주기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죠. 그렇다는 말은 뭐다? 얘 또 주기에 장난질을 쳤구나. 얘 3주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요. D의 패턴은 어때야 돼? 둘 다 어쨌든 상승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얘가 2주기일 때 상승해야 된댔지.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더 상승해서 여기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참 밑에 찍혔잖아. 그렇다는 건 D도 뭐다? 3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16에서 17 갈 때는 떨어져야 되는 패턴인데 이 상태에서 떨어져야 정상이잖아. 3주기였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확 증가했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여기는 2주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A하고 A, C, D가 3주기고요. B하고 E가 2주기 원소였던 겁니다. 됐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의 패턴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네. 그 패턴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얘가 2주기인지 3주기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 봅시다.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하는 A보다 C가 크다. A는 누군데? A는 3주기고 C는 똑같이 3주기네요. 그런데 지금 A는 3주기에 13족. 그리고 헷갈려라. C는 3주기에 15족.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유효액 전하가 크다? C가 더 크겠지. 그러면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네. 그쵸? 같은 주기잖아, 둘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고. 자, 니은 B와 E는 2주기 원소다. 아까 말씀드렸죠? 2주기 원소다. 맞죠?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D보다 크다. C하고 D가 일단 같은 주기인지 확인. 맞네요. 근데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지. 여기 내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 보이죠? C하고 D는 각각 C하고 D 여기 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커? C가 더 크네. 그러면 당연히 디귿은 맞는 말.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앞에 것까지는 사실 그냥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